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 여당 역시 긴장 속에서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용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의원님, 예. 솔직히, 예. 정말 솔직히 예. 지금 당 분위기 어때요? 당에서는 뭐 여야 각자가 예. 그 근거 없이 각자 이제 희망 사항대로 예. 여당은 이제 기각을 말씀하고 있고 야당은 인용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 목욕탕이나 아니면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의원들 만나 뵈면 예.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대로 기분이 좋으시고 또 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대로 기분이 그래요? 좋으세요. 그럼 서로 물어보세요. 그냥 여당 의원들은 저한테 야당 의원들 왜 이렇게 기분 좋냐, 예. 불안하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 왜 이렇게 또 기분 좋아 보이냐, 불안하다. 예. 근거 없이 기다려봐야 됩니다. 각자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기각 또는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 보시 지도 보시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 의원들 다 기각 각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거 그러면 아무런 근거 없이 희망으로 돌리는 겁니까? 근거가 없다기 그런 것보다는 일단 5대3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동안 헌재 선고가 늦어졌던 이후에는 많은 예. 분들 추측하셨던 것처럼 5대3이라는 대들하게 걸려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갑자기 이렇게 선고 기일이 잡혔다라는 것은 완전한 어떤 정족수가 확보된 거 아닌가. 가령 이제 4대4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6대2, 뭐 8대0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된 상황이 되다 보니 선고 날짜가 잡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5대3은 없지 않을까. 5대3에서 한 명이 넘어가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도 예, 4대4든 6대2든 뭐 6대2든 예. 4대4든 이렇게 됐을 거라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예상 기대 말고. 의미가 있나요? 여기서 없죠. 모두가 이제 각자 근거 없는 추론을 하시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만약 오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최고위원이 아니라 비대위원이신데 잠깐 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오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오늘 11시에 같이 비대위를 비공개로 예. 시청을 하고요. 어허. 거기에 따라서 좀 뭐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떤 결과를 예단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비대위가 해체되고 다시 만약에 파면돼서 조기 대선에 뜨면 뭐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직도 의논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예. 여당 지도부로서 대통령이 기대하는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결과 이후에?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 분열되고 반목된 정치의 치유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결과든 통합 메시지. 그래서 예. 기각이 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기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겠다라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인용이 되면 승복하고 통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예. 지금 광장의 정치가 조금이라도 좀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파면됐을 경우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헌법 재판뿐만이 아니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죄를 씌웠잖아요. 그래서 어허. 여기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가 자칫 내란죄를 이제 당사자가 인정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일반 국민하고 다른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예. 말 그대로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자리고 국가 원수니까요. 그런 책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파면이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지했던 탄핵 반대했던 예. 시민들은 흥분하고 좀 반대하고 격앙될 수밖에 없겠죠. 그 예. 타이밍에 그럼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참 감정적인 부분이라 예. 그리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저희가 뭐 결과를 떠나서 지난 겨울부터 저희 지지층의 많은 분들이 관저 또 헌재 앞에서 추운 겨울날 예. 뭐 대통령을 위한 분도 계시지만 그걸 넘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가치를 외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감정이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예. 좀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예. 하지만 저는 정치인 특히 여당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러한 감정들
좀 이용해서 당내 정치에 이용하거나 했던 걸로 기억도 나고 예. 일종의 표퓰리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예. 약간 혼란을 수습하고 예. 좀 우리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인들이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아니지만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가장 앞장서는 두 분인데 예. 최근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저 대통령 파면되면 승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나경원 의원은 아니 거기까지 하시죠 하고 대답하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가정을 전제로 한 거에는 또 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예, 예. 피해가거든요. 예, 예. 당연히 승복해야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두 예, 예. 의원은 이거 예.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는 불복하시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어떤 그럼요. 결과든 당연히 예. 승복하는 거는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하고 예. 그 두 정치인분들께서는 지난 겨울에 지지층분들의 그런 말씀들을 잘 대변해 주셨고 또 역할을 해주셨던 당내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러한 말들이 자칫 저희 당내 지지층들한테 또 감정적으로나 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정치적인 말씀을 예.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파면이 되면 시민들은 탄핵을 반대했던 대통령 지지하는 시민들은 광장에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예. 몇몇 의원들이 예. 그 집회에 참여해서 연단에 올라가는 가능성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전제가 탄핵이 된다면 예, 예, 인용이 예. 된다면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재 앞에서 했던 탄핵 반대 집회 의원들 참석하는 거는 이건 개개인의 행동이니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도부는. 예, 지도부는 물론 거리를 뒀지만. 예. 근데 만약에 진짜 탄핵이 됐어요. 예.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또 집회에 올라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면 지도부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상황에서 글쎄요 뭐 그런 정치인들을 어떻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예. 6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 스스로가 좀 나서지 말아야 할 텐데 예. 혼란을 틈타서 또 이렇게 이익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을 본인의 하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실 또 정치인들이 계셔서 근데 이걸 뭐 지도부 예단하고 이것을 뭔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예. 거기에 대한 건 아직 뭐 지침이 내려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결과를 알 의원들에게?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뭐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 미리 논의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당 지도부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밑으로라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한남동 저 관저 측에 이거 만약에 인용되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좀 내주셔야 당이 숨통이 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도 승복하시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라고 촉구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한민수 대변인 저랑 인터뷰할 때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 보고 승복하라는 거다. 말이 되냐? 대통령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적으로 지도부가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뭐 야당이니까 그런 표현도 이해가 됩니다만 예. 근데 그런 야당의 논리로라면 야당도 가해자 아닌가요? 여태까지 그래요? 줄탄핵했잖아요. 그 계엄 이후에 사태를 수습해야 할 책무가 야당에도 있는데 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켜가지고 국정 마비시키고 그거 본인들도 가해자 아닌가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한 줄탄핵과 9번의 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사과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그 4.3 추념식에서 예, 5천 명, 만 명. 예, 학살. 저는 아주 예. 고약하고 요망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죠? 그냥 국민들을 선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치인이라면 또 지도자라면 통합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선동하고 또 어떻게든 정부와 또 여당에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있지도 않은 그런 메시지를 내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 아닌가. 예. 선동의 기재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반대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 복귀하면 예, 예. 탄핵을 찬성했던 시민들도 역시 광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 상황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로 보십니까?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이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불복 저항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미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아마 예. 거기에 따라서 또 광장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말했던 먹사니즘하고 연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고양이와의 상관없이 예. 민생을
잘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는 교육인데 예. 의대 정원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글쎄요 야당 정치인들이 광장으로 나가시니까 교육위가 한동안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예. 글쎄요 야당 정치인들 잘 대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우 이제 기각이 다 대통령 복귀하는 경우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 개헌을 추진하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던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이 정도로 탄핵을 찬성했던 시민들 여론조사상으로는 반대보다 많습니다. 예. 그 시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미 87 헌법 체제가 예. 계엄과 줄탄핵으로 이제 종식됐다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기각돼서 돌아오시면 개헌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도리. 예. 그래야만 예. 최소한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예. 이것을 인정하고 또 기다려 주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예. 더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나가야겠죠. 아마 개헌 메시지만으로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에 대한 분노를 예. 누그러뜨리기에는 약할 수 있는데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어떤 야당이 계속 선동을 할 텐데 예. 그렇지 않다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 들어다 보니까 뭐 제2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예. 야당 그 걱정을 하죠. 예. 저는 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동과 메시지를 계속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단축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걸 혹시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필연적인 부분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필연적인 부분이다. 임기 단축은 돌아오더라도. 알겠습니다. 파면되면 바로 지금 조기 대선이에요. 그죠? 예.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 나왔잖아요. 그제 밤늦게. 예. 솔직히 재보궐선거 결과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그렇게 크게 저희가 예. 표 차이가 날 거라고는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어려운 선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예.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의 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선거 유세를 갔을 때 예. 캠프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예. 실제로 득표수에서 한 뭐 아산이라든지 거제에서 2만여 표 난 거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거랑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계엄이 있고 예. 나서 있었던 첫 선거였고 예. 선거는 어쨌든 성정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와는 실제 득표율과 다른 지점에 있어서 괴리된 지점에 있어서 예. 저희가 그동안 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예.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양당제에서의 중도층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당내 의원들도 깨닫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당내 의원들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좀 너무 강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반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뭐 반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해 되었든 한 번쯤 예. 다시 생각해 보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파면이 되면 조기 대선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기 대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엊그제 그 재보궐선거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당이 이제 지도부시니까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조기 대선에서 강력한 이재명 대표와 한번 겨뤄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예. 흥행에 성공을 해야겠죠. 예. 당내 경선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를 모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최근에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당에 기대감이 없다라는 여론조사의 수치가 높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뭔가 있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비전과 뭔가 여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잘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흥행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당의 노선은요. 제일 중요한. 노선이라는 것은 뭐 왜냐하면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 그런데 결과가 그 지금 어제 패배 정치권에 잘 아시겠지만 아니에요? 예. 그 경선일 때는 그 양쪽 양극단으로 가다가 본선일 때는 또 가운데로 모인다라는 또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그런 우려와 상관없이 정치인들이시니까 예. 적절하게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판 중도 확장론, 일종의 좌클릭 예.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본선에서 중도층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예. 예. 대통령이 조기 대선 열리면 개입할 수도 있다. 직간접적으로 뭐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는 그게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개입해서 물론 당원들이나 지지층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다만 그렇게 그 지지층들도 이게 본선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개입하시는 것이 예. 양가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고 예. 그것이 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입을 할 거로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 되시고 나서 예. 관저 정치가 있을 거다. 뭐 다들 야당이 이렇게 또 선동했었는데 예. 사실 조용히 계셨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뭐 개입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조기 대선 만약 있게 되더라도 예. 대통령께서 특별히 말씀 안 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기 대선 이기려면 대통령이 판에 들어오는 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양가적이라고 예, 하더라도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적절히 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한쪽 편만 딱 잘라가지고 물리적으로 저희가 딱 들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지금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6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어떤 상황을 딱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저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